안녕하세요. 이대학 축구입니다. 기대가 컸던 토트넘의 신예 그리고 한국 축구의 기대주 양민혁의 데뷔전은 불발됐습니다. 팬들에게 최선을 보이는 경기로서는 FA컵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했는데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토트넘은 12일 밤, 그러니까 FA컵 3라운드 64강전이죠. 64강전인 템워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연장전에서만 3골을 넣어가지고 3대0으로 이겼습니다. 스코어는 3대0이었지만 사실 게임 내용은 졸전에 가까웠습니다. 비난도 많이 받았고요. 그 게임 내용이나 스코어를 제외하고 우리의 관심은 양민혁의 데뷔전 여부였습니다. 하지만 엔트리에서조차 배제된 상황입니다. FA컵의 경기 엔트리는 20명입니다. 20명 안에는 들어야, 거기에는 이름을 올려 놓아야만이 뭐 후반이든 연장전이든 교체 출전이 가능했었는데 그것조차 불발된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상황입니다. 당초 예상으로는 토트넘의 일방적인 승부,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뭐 전반에든 전반에만 한 2골, 뭐 후반에 뭐 스코어를 좀 많이 벌리면서 여유가 생기면 양민혁에게 출전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전 경기에서 어느 정도 신호가 왔습니다. 9일 리버풀하고 리그컵 4강전에서 양민혁이 뭐 예상외로 깜짝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출전은 못했지만 이번 FA컵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부풀리게 하기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게 된 것이죠. 영국 현지에서도 최근에 어떤 토트넘의 일정을 보면 일정이 굉장히 빡빡했습니다. 리버풀하고의 어떤 리그컵뿐만 아니라 16일에는 아스날하고 그 EPL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일 그 중간 게임에 신예들을 대거 투입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그런 기대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양민혁은 최근에 18번 유니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등번호가 18번이라는 것이 확인됐고요.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뛸 가능성이 많다, 이것까지도 현지에서도 예상했습니다. 18번을 달고 오른쪽에 뛰고 7번 단 손흥민이 왼쪽 뛰고 뭐 상상이지만 그런 상상을 한 번쯤은 우리 축구팬이라면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토트넘의 상대인 그 오브리그 팀은 주급이 한 45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 보도에 의하면. 그래서 이들은 대부분 일하고 운동하고 병행하는 소위 말하는 어떤 투잡러입니다. 그 훈련할 때 뭐 축구장에서 훈련하지만 축구장을 벗어나면 샌드위치 가게 사장님도 계시고 뭐 우체부도 계시고 벽돌공, 뭐 대학 강사, 의류점 판매원, 이런 다양한 직업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매년 보면 이들 선수, 아마추어 선수들의 어떤 사연이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프로하고 아마추어 모든 팀이 출전하는 FA컵만의 어떤 큰 스토리, 큰 장점입니다. 실제로 이번에도 게임 끝난 뒤에 영국 BBC에서는 이들 선수들의 스토리를 크게 다뤘습니다. 그러면서 반향도 컸고요. 근데 주급 차이가 꼭 실력 차이는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영국 FA컵은 어떤 이변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게 FA컵 대회입니다. 그 오브리그 팀들은, 그러니까 테머스 선수들은 홈 게임이었는데 홈팬들의 어떤 적극적이고 열렬한 응원을 받고 소위 말하는 사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반면 토트넘 선수들은 그 경기장이 한 4,000석의 인조구장이었는데 그 인조 잔디구장에 적응을 제대로 못했고 환경이 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골 결정이 형편없었습니다. 누가 1부고 5부인지 9분이 안 될 정도로 정규 시간 90분 동안은 팽팽했습니다. 조급해진 토트넘은 연장전 시작과 함께 손흥민을 포함한 주전들을 대거 투입하면서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손흥민은 역시 에이스이자 주장다웠습니다. 연장전 교체 투입되면서 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효율적으로 플레이했고 침착하게 경기를 이끌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30분 동안 1도움, 기회 창출 2회, 크로스 성공 2회를 기록하면서 평점 7.2점을 받았습니다. 교체 선수 중에서는 최고의 평점입니다. 손흥민을 보면서 저렇게 잘하는데도 최근 그 영국발 기사를 보면 뭐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구단과 1년 연장 옵션 계약이 이루어진 뒤에도 밝은 뉴스보다는 어두운 뉴스가 더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그 헐값 매각 소식입니다. 작년 말과 올 초까지도, 그러니까 새해가 밝은 뒤 일주일 전까지도 각종 이적설이 막 쏟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토트넘은 부랴부랴 정말 급한 마음에 1년 연장 옵션 계약을 했고 내년 6월까지 일단 계약이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뭐 여름 이적 시장에 손흥민이 떠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은 여전히 남겨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헐값 매각이라는 기사들이 쏟아 나오면서 좀 기분을 잡치게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연장 옵션 발동은 이적료를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토트넘의 어떤 검은 속내는 이미 드러났습니다. 레전드 대우 같은 것은 바랄 수도 없고요. 또 손흥민 측이 원했던 장기 계약, 2년이나 3년 정도의 어떤 장기 계약에 대한 희망도 사실상은 물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헌신한 그 글로벌한 선수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는 지켜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그런 기대조차도 발로 차버리니까 실망감이 좀 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부이긴 하지만 손흥민의 어떤 가치, 몸값을 1000만에서 1500만 파운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 한 180억에서 26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되게 뭐 보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손흥민의 어떤 가치는 한 500억 정도인데요. 그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는 돈으로 어떻게든 이적시켜야 한다는 그런 일부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적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손흥민이 원하는 구단, 그리고 우승할 수 있는 구단, 선수로서 마지막 희망인 뭐 한 번쯤 우승해보겠다고 한다면 이적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희망을 갖고 이적하는 거는 괜찮지만 헐값에라도 어떻게든 팔아야 되겠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이런 주장이 이적료 챙기기에만 혈안이 된 구단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은 씁쓸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의 뉴스도 이런 부정적인, 약간 이런 어떤 분위기의 뉴스가 지배할 것 같아서 더욱더 걱정입니다. 좀 더 밝은 뉴스를 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바람인데, 그런 뉴스들이 좀 쏟아질 수 있도록 기원해 봅니다. 이상입니다.